오늘은 걷기 학개론 제14강으로 걷기와 몸의 비밀 중 반복만으로 삶이 바뀐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참으로 신비하다. 고통의 임계점을 이겨내고 반복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때 우리 몸은 계속하는 힘, 즉 관성을 갖게 된다. 종국에는 신비로운 리듬을 창조한다. 2016년 4월 산티아고 순례 때에 겪은 일화이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 4일째의 일이다. 팜플로나를 출발해 해발 790m의 페르돈 고개를 넘어 약 24km를 걷는 일정이다. 나이 지긋한 한 외국 여성이 자신의 키보다 더 큰 배낭을 메고 심하게 절뚝거리며 내 앞을 막 지나간다. 페르돈 고개는 아직도 멀리 보이는데 저런 몸으로 그 고갯길을 과연 넘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비엔 카미노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니 다리의 통증이 심하지만 이겨내고 꼭 산티아고 순례를 완주할 생각입니다. 나이가 있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녀에게 완주하기를 기원한다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얼마를 걸었을까 눈앞에 노란 유채꽃 바다가 장관처럼 펼쳐져 있었다. 처음 보는 경관에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면서 감탄사와 함께 카메라 버튼을 연방 눌러댔다. 배낭을 메고 다시 페르돈 고개 정상을 향해 발길을 내딛었을 때 다리를 절던 그 여인은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잠시 쉬었을 뿐인데 어떻게 내 시야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인가. 페르돈계 정상 너머 조그만 카페에서 걸음을 멈췄을 때 카페 창문 안으로 그녀가 보였다. 점심으로 커피와 빵을 사서 여인 앞에 앉았다. 서로 통성명을 했다. 젊은 시절 마을 병원에 자기 또래의 한국 간호사들이 있어 그녀들을 통해 한국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불편한 다리는 좀 어떠세요? 하고 물으니 신기하게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에 포기하면 다시 못 올 것 같아 참고 걸었어요.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참고 반복해서 걷다 보니 굳어있고 아파왔던 몸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증도 서서히 사라지고 호흡도 점점 편해지네요. 정말이지 이제 완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라는 대답이 미소와 함께 돌아왔다. 쉬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을 향해 내디딘 발걸음의 반복이 가져다주는 신비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는 나만의 생각인 것인가?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 찾아본 결과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철학자, 음악가, 시인, 소설가, 운동선수, 걷기 애찬가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미 반복의 비밀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 훈련을 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의 본성이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반복과 꾸준함에 따라 서로 멀어진다. 즉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반복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한다.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꾸준한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원리는 음악하는 이들에겐 지극히 평범한 진리다. 자고 일어나 보니 스타가 되었어요 라는 사기성 농후한 말은 연주자들에겐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허황된 말이다. 송지원 저자의 한국 음악의 거장들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조선조 헌종 연간에 대금 악사로 활동한 정약대라는 인물이 있었다. 조선 대금계의 최고 명인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알려진 그는 이른 아침이면 대금 하나 달랑 메고 인왕산 꼭대기에 올랐다. 새벽 이슬을 밟으며 올라가 산 한 자락 차지하고 망부석처럼 앉아 대금을 불고 또 불었다. 그가 매일 반복하여 연습한 곡은 밑도들이라는 음악이다. 남악신을 옆에 벗어놓고 밑도들이를 한번 연주한 뒤 남악신 속에 모래알을 한 알 넣고 더 한 번 연주한 후에 다시 한 알을 넣어 모래알이 신발에 가득 차면 비로소 하산하는 생활을 10년 넘도록 계속하였다.
어느 날 남학신의 모래 속에서 풀이 솟았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가야금 명인 황병기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책인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에 이런 말이 나온다. 대가가 된다는 건 연습의 연속이다.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한 고교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6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야금을 연습해왔다. 미국 반 크라이번 콩쿠르 60년 역사상 최연소 나이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임윤찬. 그에게는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지만 실은 피땀 어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국내파인 그가 그 유명한 콩쿠르에서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을까? 하루 1215시간씩 지독한 연습을 했다.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피아노를 쳤다. 새벽 3시까지도 연습을 했다. 한때 그의 꿈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하고만 사는 것이었다. 우승 후 그의 말은 여전하다. 우승했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실력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할 예정이다. 반복의 힘은 소설가에게도 나타난다. 소설가 조정래 선생도 반복과 지속성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설 연휴를 빼고 1년 362일 하루 12시간 넘게 원고지 30장씩 써왔다. 백영옥 소설가에 따르면 반복은 고통과 지겨움을 유발한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그것은 익숙함으로 변환된다. 반복하는 것에는 리듬이 생긴다. 그 리듬에 몸이 반응하면 춤추거나 노래하듯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언어나 동작을 해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가치 있는 모든 일은 대개 반복을 요구한다. 글항아리 강성민 대표는 반복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말한다. 밥 먹는 게 그렇고 숨 쉬는 게 그렇다. 잊고 살지만 이 반복이 없으면 인간은 죽는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지루해하기도 하지만 반복이 만들어주는 탄탄한 루틴 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반복 지능을 발휘하는 사람에게는 당해내지 못한다. 이미 몸의 일부가 된 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반복은 어렵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반복의 힘은 수도승과 운동선수들에게도 나타난다. 캐스퍼 터카일의 저서 리추얼의 힘에 이런 말이 나온다. 수행은 오랜 시간 반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연습한 것이 나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반복하다 보면 무언가를 계속한다는 순수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새롭게 발전하는 것들이 있다. 옛날에 한 수도원에 수도승이 살고 있었다. 그는 죽은 나무 한 그루를 산에 심고 제자에게 말했다. 나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매일같이 물을 주도록 해라. 그렇게 3년 동안 물을 주다가 어느 날 나무에 온통 꽃이 만발한 것을 발견했다. 매일매일 조금씩 물을 길어 나무로 걸어가는 발걸음들, 그 발자국들이 반복되어 꽃이 만발한 것이었다. 홍콩의 무술 배우인 이소룡은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 한 가지 기술을 반복해서 연습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한다. 나는 1000가지 발차기를 찰 줄 아는 사람보다 한 가지 발차기를 1000번 찬 사람이 더 무섭다. 유명한 미국인 제자를 많이 두고 있고 하루 1000회 이상 팔굽혀펴기를 한다는 태권도 대부 이준구 사범의 말이다. 규칙적인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기술이 된다. 반복해야 세포가 기억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 좋은 기술이란 세포가 기억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터였던 김연아 선수는 현역 시절에 한 번의 화려한 비상을 위해 1000번의 점프 연습을 했다.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은 70cm 거리에서 지름 12cm에 불과한 골드존을 향해 하루 1000여 발의 활을 쏜다고 한다. 게다가 소수의 선수는 훈련이 끝난 저녁 시간 이후에도 남아 200발을 더 쏜다고 한다. 메달리스트들의 가뿐해 보이는 활시위는 그렇게 단련된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4년 뒤에 있을 올림픽을 위해 매일같이 반복 훈련을 한다.
기초 체력 보강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세부적인 기술 훈련을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어떻게 보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지겹고 지루한 일이다. 하지만 계속적인 반복과 집중, 연습과 훈련을 통해 프로가 되는 것이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프로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일화를 소개한다. 아버지는 기본기를 중요시했다. 기본이 되어야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덜 다친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아들은 기본기 훈련에만 7년을 보냈다고 적었다. 훈련은 아들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뛸 때도 계속됐다. 아들이 10대 후반이던 2011년 한국으로 5주간 훈련 나왔을 때다. 아들에게 매일 1000번씩 슈팅 훈련을 시켰다. 오른발 500번, 왼발 500번, 매일 1000번씩 공을 찼던 손흥민은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 순례도 마찬가지다. 800km의 길고 먼 산티아고 순례길. 그 길을 완주하려면 보폭을 80cm로 가정했을 때 무려 100만 보의 발걸음이 반복되어야 한다. 궁핍함과 악천 후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관성이 생기고 끈기가 생긴다. 그리고 자기만의 보폭으로 끝까지 걷게 된다. 먼 길을 걸은 사람들은 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니라 반복의 힘이라는 것을. 한 일자를 1만 번 쓰면 붓 끝에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지만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매일 일어나는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의 반복이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끈다는 것을. 말하듯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 바람처럼 가벼운 점프, 쉽게 읽히는 단순한 문장들이 역설적으로 반복적인 연습과 수많은 퇴고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하여 먼 길은 걸은 사람들은 오늘도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것들이 주는 반복의 비밀을 알기에 그것들을 매일매일 일상의 순례로 삼아 반복적인 하루하루를 걷는다. 걷기 학개론 제14강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15강에서는 반복이 가져다주는 리듬의 신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걷기 학개론은 걷기를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걷기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개설한 채널입니다. 많은 걷기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는 채널입니다. 걷기 학개론의 초석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이 시작하는 걷기 학개론 제작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